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딱 하나죠. 뭐냐?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개혁도 없고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AI가 다 해주는 계획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본 이렇게 보면은 제도를 일본 거 30년을 따라가 30년 전 걸 따라가는데, 일본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61년도에 도입했습니다. 고령화 정책을 86년에 발표했어요. 우리가 고령화 제도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빨리 따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국민연금을 1988년, 그러니까 일본이 1961년, 88년이니까 몇 년도 차이 나냐? 27년 정도 차이 나는 거 봅니다. 그래서 건강 국민연금, 그다음에 의료보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인데, 고령화 86년에 우리가 2005년에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2010년부터 일본이 65세 위무화 정책, 그러니까 65세까지 일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정년 걱정하고 일하는데 일본보다 좀 더 심각해요. 심각하고 지금 앞으로 보험사 파산도 나오고 난리가 날 건데, 전부 지금 언론에 다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 법을 붕괴한 이후에 다 거품 때문이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은 27년 정도에 25년, 27년 정도 차이, 27년 정도 차이 납니다. 딱 30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노후 빈곤, 제일 문제가 이 노후 빈곤인데, 일본도 노후 빈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하고, 이 65세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이때부터 지금 쉽게 말해서 케어를 받아야 돼요. 대부분. 병을 한두 개씩 달고 살다가 죽습니다. 65세 이후부터. 일본이 지금 허둥대는 모습이 왜 그러냐? 일본이 지금 28%예요. 그렇게 했는데 28.9%입니다. 일본이. 우리가 14.5%입니다, 지금. 내후년이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일본이 지금 여러 가지 이 초고령화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일본 속도를 2배로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이제 2025년부터 이제는 일본이 끝난다는 얘기가 왜 그럴까요? 한 세대가 전멸을 한다. 일본이 이제 끝난다. 한국을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다. 2025년부터 일본이 3명 중에 1명이 65세입니다. 지금 중국도 고령화 속도가 장난이 아닌데 중국이 11.4%입니다. 우리가 14.5%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인데 15%인데, 15%라는 게 7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얘기예요. 7명 중에.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은 단카이 충격이 있었고 우리는 586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 후면은 우리가 4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일본은 망해가고 있다는 게 일본 쪽에서 3명 중에 1명인 거예요. 성인이 아니고 국민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일본이 5명 중에 1명 있을 때까지도 그나마 다른 나라에 그랬습니다. 일본이 2025년부터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에요. 5년 후면 5년 후부터 완전 망한다는 게, 극일 도쿄라는 게 있습니다. 극일 도쿄. 우리 서울 집중화 현상처럼 일본도 도쿄 집중화 현상이 장난 아닌데, 문제는 일본도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들이 다 망했죠. 그게 이제 중고주택 효과 때문인데, 젊은이들이 2기 신도시 안 살고 일자리 가까운 도쿄로 간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도쿄의 집값이 너무 싸져갖고 그런 겁니다. 월세가 싸져갖고. 월세가 어떻게 싸졌냐? 대기업에서 월세 장사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거 하고 있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도 지방 소멸 지금 위험 지수가 수도권을 빼놓고 60% 이상이 지방 소멸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충격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불꽃이 화려하고 우리나라 온갖 모순된 모든 모습을 지금 40년 동안 축적됐던 부동산 부패, 관료 부패, 공인중개사 단합, 여러 가지 일들, 사회적인 극일 양극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한 2, 3년 동안 마지막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 재벌가들 뒤에서 교양 있는 척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27년인데 일본에 91년도 사태 났고, 이제 4명 중에 한 10년 후면은 이 충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올 이야기가 10년 후에 지금 586 세대가 지금 되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70%가 586, 50대 586이고, 제 30대에 대통령을 만들고 사회에 중간 관리학이 들어와서 지금 20년 넘게 해먹고 있죠. 586 세대가. 20년 넘게 해먹고 있는데, 이분들이 10년 후면 전부 다 65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지금 모습이 10년 후에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15년 기준 일본의 모습이 한국의 2031년에 벌어집니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년 내 북한 쳐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날 것 같아. 급속하게 지금 우리나라. 일본을 10년 내에 정년이 65세까지 갈 거야. 근데 10년 후면은 대부분 586이 65세. 그러니까 그 아랫분들은 70세까지도 정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이제 지방 파산인데 5년 후부터 제가 제일 심도 깊게 보고 있는 거는 민영화 속도하고 지방 파산입니다. 민영화 속도가 일본의 3배 빠를 거예요. 2배는. 30대 중간 관리직을 차지하고 안 물러나는 세대, 악명의 세대라고 그러죠. 586이 지금 욕먹는 이유가. 우리가 정년이 60세인데 조만간에 5년 금방 듭니다. 지금 제일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어떤 게 문제냐? 이 65세 문제 중에 제가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게 우리나라의 그 고질병인데 뭘까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은 피부에 체감되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위료 인력 부족입니다. 급격하게. 위사가 지금 많은 듯 보이는데 5년 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일본에서 이것 때문에 뭐 반대 시위하고 그러면 싹 다 집어쳐놓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눈총을 줬습니다. 위료 인력 부족입니다. 지금 이 위료 인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에 대비 지금 3배나 지금 숫자의 3배에서 4배를 뽑아야 되는데 위료 인력을. 예. 지금 위사 인력을 지금 배출 속도에 3배로 올려야 돼요. 3배, 4배로 사실은. 위사 배출 인력을. 65세 넘으면 매일 병원 갑니다. 4명 중에 1명, 노인이 4명 중에 1명은 지금 이게 지금 7명 중에 지금 1명이거든요. 지금 위사 인력을 3배수 이상은 뽑아야 됩니다, 지금. 사실. 지금도 늦었어요. 엄청 늦었어요. 일본은 위대가 미달이에요. 의대가 미달입니다, 일본. 지방에 강제 할당을 줘요. 위사 뽑으라고.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서 지금 시대 나와갖고 일본에 위대 나와서 지금 한국에 위사 하시는 분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던데 약대 이런 데 다 가시고 그러니까 미달이에요. 아니 정원 커터를 아무리 늘려도 지원을 안 해요. 아니 이게 손이 떨리니까. 위사는 65세 넘어가면 손이 떨려. 60세 이상 넘으면 손이 떨립니다. 제일 문제가 지금 위료 인력 공백입니다. 엄청난 숫자가 공백인데 우수 인력들이 위대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의대가 미달이에요. 그래서 강제 할당을 줍니다. 지자재. 이만큼 인원 뽑으라고 위사를. 위료 인력을 이만큼 뽑으라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강제 할당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걸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전부 AI로 대처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대기업에서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어요. 맨 같으면 일본에서 진행하는 걸 그대로 일본 봐라 이러면 지금 일본 수술이나 이런 거 위사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이제 AI가 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있으면은 대기업에서 지금 하는 공인중개사 하는 것처럼 플랫폼 위료 그거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위료 플랫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위대 지금 미달 사태 났잖아요. 부산하고 대구에 이번에 학생 수가 모자라갖고 지금 어마어마한 위료 인력이 지금 부족 풍기 현상이 5년부터 터집니다. 그러니까 위료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거의 폭발을 할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 부담이 뭐 건강보험료 완전 순식간에 증발해요. 지금 건강위료보험제도. 근데 지금 이제 일본은 위료 인력 자체를 뽑지를 못하니까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생산일을 지금 제조업이 붕괴됐어요. 그러니까 같으면 이게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관리 서비스적인 일을 하니까 이거를 생산적인 직군은 아니거든요. 의사가 서비스 직군이에요. 생산 일 하는 거. 그러니까 뭘 배달을 한다든지 이런 거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 공장 일한다 이런 걸 생산 직군이라는데 생산 직군이 엄청나게 지금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협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대생도 이거의 특권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지만은 나와서 개업하고 망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공포감이 있죠. 그러니까 같으면 이게 위료 수가라는 게 이게 지금 5년 후부터 대규모로 터집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2, 3년 후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어마어마한 사회 변혁들이 일어나는데 스트레스를 감당 못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는 생산 직군에 있어야 될 인력들이 다 위료 인력, 케어 인력으로 다 변환되면서 생산 직군이 모자란 인건비가 폭증하는 인건비 폭증의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폭증을 막기 위해서 정년을 아마 10년 이상, 지금 60세인데 70세까지도 바로바로 지금 정년을 연장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아니고 있는 분들을 최대한 싼 임금에 장기간 오래 써먹는다는 정책으로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은퇴 안 시키고.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연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금 대폭 하향이 5년 후부터인가? 아마 나와 있는 것 같던데, 일정표가. 586 자체가 지금 어떤 직군이 많냐 그러면 관리 직군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잡일하면서 그 비용이 싸고 많은 일을 하면서 못 받는 사람은 지금 30대예요, 30대. 자기가 일한 거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 지금 50대고요. 이게 2.9배를 가져갑니다, 50대가. 사실은. 2.89배. 본인이 일하신 생산성보다 임금을 2.89배 가져가시는 게 50대. 그러니까 30대나 다른 세대가 가져가야 될 몫을 50대가 사실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 586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지금 586 관리직, 평균 관리직 임금을 보면은 2.89배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빨리 자르고, 호봉제 피해죠. 빨리 자르고 여기서는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기업에서. 50대 노동자라든 계약직 이런 분들이 아니고 정규직이고 공무원이고 일찍 관리직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높은 임금에 계속, 그래서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억이 넘어가고 퇴직금이 4, 5억이 되기 때문에 2.89배를 가져갑니다. 이분들은 나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586 정치인들하고 쌈마쌈마. 우리 나갈 생각이 없어. 대기업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약직으로 변경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30대는 그래서 영원히 정규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기들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50대 자리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자리 싸움이 지금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축해 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자산이 다 50대에 몰렸는데 저축해 놓은 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 내 직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받은 게 위에서 받은 게 있고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50대는.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50대 정서에서는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가 지금 요양원 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재산도 물려받았겠다. 그 돌아가시면 재산 내가 물려받잖아. 땅이고 뭐거나 시골에 땅이고 집이고. 엄마 아빠 지금 생활비 드리고 있지. 요양원 가시는 50대. 여기만 이렇게 아니죠. 자식들 다른 애들 전부 다 유학 간다 뭐 해갖고 다들 지금 학사 이상 석박사 다니고 있지. 자녀들. 대대는 직장 안 되면 애들이 공부 안 돼. 그래서 50대면 지금 자녀들이 취업할 나이인데 상당수가 취업이 안 돼 있고 공부 안 돼. 해외 나가 있거나 공부 안 돼. 해외를 나가거나 공부 안 돼, 계속. 자녀들이. 50대 되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생활비도 대줘야 되고, 부모 생활비도 돼야 되고, 내 생활비도 돼야 되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서 연금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품위 유지비라고 이렇게 많이 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적자야. 연봉이 1억에서 2억 받는데 적자야. 연봉을 1억 받는데 적자야. 궁핍하게 살고. 그래서 지금 정년 연장을 지금 60세인데 불만이 많아. 65세까지 연장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후년쯤에 63세 한 2, 3년 안에 63세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 교육비하고 생활비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참 돈들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벌어도 적자 메우는데 바빠요. 근데 이분들도 65세가 되니까 10년 후가 65세가 되니까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령화 노인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되게 처참해. 우리나라 노인이 노동을 한다는 게 엄청난 비극이자 인권 모멸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